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구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예전부터 상상해왔던 에어택시, 과연 현실로 이루어질까요? 미국 에어택시 기업 아처 에비에이션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도심교통항공 시장 진출을 추진합니다. 아담 골드스테인 아처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열린 파리 에어쇼에서 미국에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인증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중동 아시아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 일본, 싱가포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 주요 시장의 잠재적 파트너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처는 조비 에비에이션과 함께 eVTOL 산업의 선두주자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공개한 미드나이트는 조종사 외 4명을 태울 수 있는 첫 양산형 eVTOL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32km의 짧은 연속 여행에 최적화됐습니다. eVTOL의 선두주자 아처 에비에이션, 과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UAM과 관련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도심 항공교통이죠.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날아다니는 택시 정도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을 한대요. 정확하게는 아시아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파트너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파트너사가 어딘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직 이착륙 항공기 상용화에서 가장 가까운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여기하고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두 회사 정도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양산형 제품을 선보이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실제로 지금 승계약을 수송하고 있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미래가 굉장히 밝은 회사다, 미래가 주목되는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UAM이라는 게 뭐냐? 저는 사실 이 서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동쪽 끝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상암동 그리고 여의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주 죽을 맛인데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막힐 때는 막 2시간 걸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편도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럴 때 날아서 움직이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거는 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도시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거를 메가시티화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도시가 커지면서 이동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물류의 운송 비용 역시 높아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AM, 날아서 움직일 수 있는 항공 교통 수단이 있다면은 이거는 미래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을 절약하게 되면은 거기서 창출되는 많은 가치들이 있을 테니까 굉장히 미래성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UAM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메가시티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장난이 아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당연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무부처는 이 국토교통부일 거고요. 이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내용들이 재미있는 게 많아서 이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면은 UAM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현황도 나와 있고요. 대체적인 내용은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요. 지금 정부의 계획은 여기에 나오죠.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증 노선을 수도권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이렇게 아라뱃길, 2단계는 한강, 그리고 3단계는 탄천,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UAM 시장이 2040년쯤에는 800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상당히 많이 멀어 보입니다. 이거는 현대자동차 웹사이트인데요. 보시면은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 그리고 KT 이런 곳이 손을 잡고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참가를 위한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UAM과 관련된 컨소시엄은 대형 컨소시엄이 4개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입니다. 다른 데는 SK텔레콤이나 롯데, LG 같은 곳이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을 꼽자면 선진국에 비해서 출발이 늦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전경련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된 자료입니다. 지금 상황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지금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60에서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기체 측면에서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기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 지금 전 세계에서 기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4개,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까지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대다수는 유럽과 미국 이런 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비관적이라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상황에서 다시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회계법인 딜로이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내용 밑으로 한번 쭉 내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자료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UAM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상당히 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내려보면요. 국가별로도 유용성, 안정성 모두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런데 세대별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봤을 때는 장년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유용성에 대한 기대가 더 큰데요.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큰 상태잖아요. 근데 UAM은 사고가 났다 하면은 그 수준이 굉장히 차원이 다르게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실증 노선을 이렇게 안전 등을 고려해서 강위로 선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기에 따른 여러 문제도 있습니다. 안전을 중시한다는 거, 이거는 곧 정비 비용이 상승한다는 걸 뜻합니다. 정비 비용이 오르면은 당연히 이용 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킬로미터당 한 3,000원 정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계획일 뿐이고 실제로 대중화가 됐을 때 그 비용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비행체들, 이거를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관제를 하느냐,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착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드론만 띄워도 주변에 소음이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비행체를 띄웠을 때 이 소음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소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착륙을 할 공간,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메가시티의 흐름 속에서 이 UAM, 미래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주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거는 어떤 사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UAM이 정말 대중적인 이동수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과거에는 2020년이 되면 다들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로봇들이 같이 살고 이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복고풍이 유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런 측면에서도 산업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